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죠. 실제로 2017년 기준 대학생과 직장인 6,405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인 58.5%는 공무원 시험을 이미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계획 중인 것으로 답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과반수는 정년 보장을 손꼽았지만 그 외 17.7%는 자신의 뚜렷한 적성을 찾지 못해서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꿈을 찾아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조언이 청년들에게 마치 허공에 올리는 꽹과리처럼 들려지는 건 어쩌면 청년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조차 갖지 못하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진로 탐색법을 알려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김용은 과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젊은 세대, 즉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미래에서 성장을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발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소질을 갖고 있고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의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의 흐릅니다. 청산유수 김용은 과장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미래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란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김용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의 나, 굉장히 설레기도 하죠. 하지만 반면에 두려움도 약간 느껴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나를 만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의 나는 어떤 모습에 있는지 그런 얘기들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현재의 나는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미래의 나와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20살 무렵이었을 때는 스노우보드도 좋아하고 스킨스쿠버, 마운틴보드, 그다음에 자전거 타고 부산도 갔다 오는 그런 아주 팔팔한, 지금도 팔팔하지만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던 거는 뭐냐면 미래의 나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게 많이 깊게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미래의 나를 만나게 되고요. 제일 처음에 제가 직장을 잡은 건 지금의 카카오죠. 다음에서 인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04년부터 08년까지 인사 일을 계속 하다가 지금은 현재 LG전자에서 인사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떠한 장면과 마주하게 되느냐. 신입사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 절차를 거쳐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퇴사하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절차를 통과하고 나서 퇴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기가 원하던 것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고 내가 이 강점을 가지고 어느 장면에서 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지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가 않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그저 외면적으로만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 미래가 맞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한 매튜 에머스라는 사격 선수입니다. 이 친구가 올림픽에서 마지막 한 발을 8점 이상만 맞추게 되면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요. 이 친구가 마지막 한 발을 탕 하고 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당연히 나는 금메달이야 10점을 맞췄거든 이라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심판은 그 친구에게 0점을 선언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관역에 자기 총알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금메달은 못 받고요. 지하장보라는 중국인 선수가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미래의 관역, 타겟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나중에 그런 착오를 만나지 않게 되게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방향 설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철학가인데 배를 어디로 져야 할지 모르면 그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라는 몽테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해야지 거기에 도착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기회 요소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친구가 아주 멋지게, 친구는 아니지만 멋지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찾아가는 단계는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혼돈과 방황이죠. 지금의 젊은 분들이 하시는 이 혼돈과 방황은 전혀 어색하거나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이 혼돈이 다 끝나게 된 다음 단계는 뭐냐면 실제 모색과 실험입니다. 모색과 실험이라는 단계는 천천히 돌다가 자기가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 방향으로 가야 될지 여기에서 성공한 사람 여기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가 방향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굉장한 떨림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맞을까? 이게 내가 정말 맞게 가는 건가? 라는 그런 떨림들이 분명히 있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한 직장에 들어갔건 어느 한 직업군을 선택을 해서 그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떨림은 늘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여유롭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제가 나무에 좀 비유를 해보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과나 보상이란 측면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있겠지라고 해서 성과와 보상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꿈과 노력을 가지고 그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핵심 가치와 재능이란 부분, 여러분들의 근간을 이루는 이 재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만 하죠. 많이 합니다. 너 뭐 잘해? 너 어떤 걸 하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하지만 뭘 잘하는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탐색해야 돼? 라고 질문을 던지면 의외로 그런 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전달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들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기 탐색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잘하세요? 두 번째는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이 2가지의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게임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중 길이가 긴 것은? 이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요 음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이 원주, 둘레의 길이가 길까요? 아니면 여기 높이가 길까요? 혹은 여기에는 뭔가 함정이 숨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2개의 길이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둘레의 원주, 요 길이가 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러면 언뜻 봐도 여기가 높은 거야. 자, 여기가 길다고, 높이가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아니야, 요거랑 똑같을 거야. 3번. 네, 좋습니다. 그럼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저를 도와주실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종이를 2개를 갖고 왔는데요. 네, 나와주시죠. 네. 요거 노란색으로는 원주의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돌려주시고요. 끝에 만나는 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맞으시죠? 네. 네, 잘라주세요. 어떤 마술이나 속임수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거는 버리도록 하고요. 요거는 높이입니다. 자, 요거는 길이를 한번 재주시고요. 요걸 좀 잘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품은 제가 요 음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자, 이게 뭐였죠? 원주. 이거는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긴가요? 원주가 길죠.
제가 이 퀴즈를 낸 이유는 바로 나 스스로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익숙한 것일수록 우리는 저 음료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익숙한 것일수록 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견이란 게 미래의 나를 만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게임을 잠깐 해봤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피터 드러커라고 경영학의 굉장한 대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는지 착각하는 그 단계들을 굉장히 많이 거칩니다. 난 내가 되게 잘 알아. 내가 잘하는 건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질문을 던지고 더 질문 던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거 기껏해야 약점, 나 이런 거 잘 못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교육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은 안 하지만 성적표를 받아보면 수, 미, 양, 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만약에 부모님한테 성적표를 드렸을 때 다 수고, 만약에 미나 양, 가 이런 게 있으면 부모님들은 되게 뭐라고 하시나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요거만 잘하면 너 다 올수가 되니까 요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는 욕심을 안 내시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잘 못하는 것들을 보통 수준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중을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거는 강점입니다. 이거를 더 잘 키워야지 미래에 성공하는 나를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라는 부분,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이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 전에 그 강점의 전 단계인 재능 발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나요? Dummy! Are you retarded or just plain stupid? No, I'm flying, Forrest! We're back here, you! 포레스트 검프의 재능은 뭐였을까요?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포레스트 검프는 전쟁에 참가를 하기도 하고요. 전쟁에 참전을 해서 많은 동료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동료를 구할 수 있는 원동력도 바로 달리기였고요. 그래서 이 재능을 가지고 결국에는 미국 대통령까지도 만나고, 그래서 헤어졌던 제니라는 친구랑 만나기도 하고, 제니랑 헤어졌을 때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을 막 뛰어댕기고, 심지어는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생겨서 한참을 달릴 때는 뒤에 막 사람들이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장면도 보실 수가 있는데, 나를 지켜주는 원동력,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끌어주는 것도 결국엔 자기 재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받으면 내가 이 못하는 재능을 어느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어 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강점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 텐데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타이거 우즈, 세계적인 골프 선수죠. 이 친구가 훈련을 할 때 이 친구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롱퍼팅이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견고하게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떨어뜨릴 수 있는데, 못하는 건 뭐였냐면 이 칩샷을 되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짧게 떨어뜨리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못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같이 훈련을 했던 코치가 야, 너는 잘 멀리 치는 건 잘하니까 요 칩샷만 계속 연습을 해, 이렇게 했으면 세계적인 선수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더 잘하는 롱퍼팅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훈련을 한 결과 이 자기가 정확하게 보내기 때문에 이 칩샷을 못한다는 단점까지도 극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강점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재능 자각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운동선수가 아니고 지식근로자를 여러분들이 꿈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는 멀리 뛰기, 빨리 뛰기, 예를 들면 무거운 걸 들기 해서 숫자라는 것으로 자기의 재능을 판가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창의력 점수가 몇 점이세요? 혹은 팀워크 점수가 몇 점이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그건 숫자로 기록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능이라는 것은 또 하나가 숫자로 기록될 수도 없지만 남이랑 비교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갖고 비교를 해야지, 이걸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안 좋은 부작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재능이야 과연?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다 하지 않아? 이건 나의 강점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자기에 대해서 되게 폄하하는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교도 하기도 어렵지만 시도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재능 발견법 첫 번째는 제가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갤럽이라는 세계적인 서베이 기관이 있죠. 그 기업에서 30년 동안 세계 하이퍼포머 200만 명을 심층 인터뷰를 합니다. 하이퍼포머라 함은 예를 들면 은행에서 일하는 재무 분석가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도, 실제 뭐 은행 터리범, 탈옥수, 운동선수, 예술가 이런 사람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심층 인터뷰를 해서 34가지의 강점 테마를 발견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그 자기 발견을 위한 설문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시게 되면 5가지의 강점 테마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저는 의사소통, 초점, 경쟁, 명령, 착상 이 5가지가 높은데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그다음에 글을 쓰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것에 재능이 있다고 첫 번째고, 초점은 뭐냐면 하나의 목표를 잡으면 그걸 꼭 끝까지 이루려내려는 어떤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 사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의사소통, 예를 들면 저는 군대 가기 전에 휴가 나오면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두 가게에 취직을 합니다. 3개월 동안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가게에 오셔서 그 구두를 사러 오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구매하는 수치가 90%가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되게 좋아하셨죠. 제가 이렇게 말로 해갖고 요거 굉장히 좋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사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경험이 뭐냐면, 제가 인턴을 할 때 한 86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모시고 제가 클럽에서 DJ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초점은 또 하나는 저는 1년에 3가지 목표는 꼭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목표한 바는 꼭 이뤄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강한 목표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경쟁, 명령, 착상 이런 것들도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능을 발견할 때 일단 여러분들의 태도, 재능을 발견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태도는 긍정성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능 발견은 자신을 밝게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한테 너무 짜게 주거나 아니면 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재능을 발견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약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지나치게 경쟁적이다, 우유부단하다, 조심스럽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얘기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경쟁이다라고 하면 난 되게 적극적이다,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유연하다,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신중하다라는 다른 긍정적인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키워드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부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게 되면 2가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와 비교했을 때 내가 좀 잘하면 우쭐하게 되고 자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강점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못하다 싶으면 그것에 대해서 축소하게 되고 더 적극적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부 비교만 한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재능 발견을 하기 위한 검사를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한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IQ만으로 사람의 전반적인 지능을 다 말할 수 없다라는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게 하버드에 있는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만들어내신 건데, 인간은 8가지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 지능은 논리수학, 언어, 공간, 인간 친화, 자기성찰, 신체운동, 음악지능, 자연친화지능 이렇게 8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8가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이 중에 3가지 가장 높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재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지능에 대해서 EBS에서도 소개를 한 경험이 적이 있습니다. 송명근이라고 심장 전문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논리수학, 자연치나 자기성찰은 되게 좋은데 공간지능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책상 정리도 안 되고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이상봉 디자이너라고 아시죠? 그 머리 시원하게 되신 분. 그분은 공간지능이나 언어지능, 자기성찰지능은 굉장히 좋은데 논리수학, 논리적인 이 측면은 좀 많이 좀 약하다라는 얘기를 좀 나옵니다. 윤아도 언어, 음악, 자기성찰지능은 높지만 공간지능이 굉장히 떨어져서 예를 들면 배치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도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인터넷을 찾아보시거나 책을 찾아보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기가 높은 항목 3가지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검사 도구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진단을 했으면 그걸 자기 사례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에 대해 재능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거기에 이거 내 얘긴데 이거는 나와 동일한 나를 표현하는 적합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밑줄을 그신 다음에 그걸 자기의 사례로 좀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전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공간지능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숫자 기억하는 걸 꽤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대학교 때 이제 오랜만에 동창회를 했죠. 이제 술을 한 잔 마시면서 그 친구는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연락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요즘 분들은 다 핸드폰을 갖고 있지만 예전에는 집 번호밖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 친구 전화번호가 뭐뭐뭐의 뭐뭐니까 집에 한번 전화해보자. 그래서 한 졸업한 지 꽤 됐을 때 한 5, 6년 지났는데도 그 집에 전화 통화를 해서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고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친구들이 신기해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지능입니다. 저는 뭐 운문경시대회 제 시각 기재되기도 하고 일본에 있는 사람이랑 전 언어 배우는 걸 좀 빨리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제2외국어 배우는 것을 즐기기도 하고요. 공간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기 계신 분들의 발을 보면 이분들의 사이즈가 대부분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쉽게 추측해냅니다. 여행 가방 대부분 많이 싸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물건을 딱 펼쳐놓으면 트렁크가 어떤 게 필요한지 아주 구체적으로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제 제 주변 지인들이 짐은 알집처럼 싼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례로 자기가 어떠한 강점들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실제 사례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돈도 안 들고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게 발견할 수 있는 자기 관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마커스 버킹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고난 강점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의 행동과 그다음에 감정 이런 것들을 시간을 두고 꽤 꾸준하게 관찰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뭐 앙게이트나 혹은 설문이나 이런 거 없이도 여러분들이 강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꿈들이 다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실행부터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꿈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아마 원하시는 것들은 되게 많으실 겁니다. 가지시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뭐 소유하고 싶은 것, 뭐 여러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되고 싶은 것. 꿈 리스트를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진짜 꿈을 발견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들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진짜 꿈을 발견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계속 꿈꾸게 하고 나의 가슴을 아주 뛰게 하는 그런 진짜 꿈들이 있거든요. 표면적인 것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장면이 됐을 때 그리고 이것만 되면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힘이 될 거야라는 어떤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독립성인데요. 특정 한두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갖게 된 꿈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다고 하니까 라고 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것만 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 설 수 있는 힘이 되겠다라는 독립성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진실성인데요.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실제 돈,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 아니면 그것에 대한 과시욕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원하는가를 좀 보셔야 되고 네 번째는 중독성입니다. 뭐냐면 지금 내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요걸 쫓는 건 아닌가? 근데 만약에 지금 부족한 걸 채우게 되면 그건 진짜 꿈이 아닌 거예요. 채우게 됐을 때 실제 막상 이뤄냈는데도
이게 과연 행복한 건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꿈을 발견한 4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 친구 중에 좀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아이를 낳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었죠. 너는 그때 8살이었거든요. 8살 때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적어도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승률이 얼마나 좋은 그 수치는 잘 기억은 하지 않지만 박찬호 같은 투수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친구죠. 그냥 운동선수가 되려고, 야구선수 되려고가 아니라 구체적인 모델을 갖고 있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실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나이지만 사회인 야구단에 들어가서 10대를 그 사회인 야구단에서 같이 공을 던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 사달라면 다 야구용품만 관련된 것들을 사달라고 그랬는데 실제 여러분들 여행을 간다고 한번 쳐볼까요? 여행을 가게 되면 여름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하게 그 장소가 정해져야지만 어떤 방법으로 갈지, 시간은 얼마나 들일지, 얼마나 머무를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저 막상 여행만 가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건 꿈을 가질 때 구체적으로 꾸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번째 시간에는 이 자기의 재능이라는 걸 발견했으면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발현을 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